진정시켜 줄래? 저도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우선 수연에게 연락을 하고 설명을 한 뒤 본가 쪽으로 와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본가로 가는 중에 갑작스레 집까지 찾아와 저희가 결혼을 해야 한다며 악다구니를 쓴다는 예비장모의 심경의 변화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되었죠. 확실하진 않았지만 제 생각이 맞는다면 마지막으로 자리를 함께한 식당 이후로 장모가 변한 것 같았어요. 그날 자리를 떠나고 처음으로 예비장모에게 안부 문자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분명 자리에 앉아있을 때만 해도 이전과 똑같이 쌀쌀맞게 저를 대하던 예비장모가 변한 이유가 어디 있을지 생각을 해보긴 해였죠. 그러다 혹시 이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와 저희 집안에 대해서 칭찬해주신 아버지 친구분의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만약 제 생각이 맞는다면 저보다는 저희 집안 경제력 때문에 장모의 심경이 변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께서 칭찬해주신 저의 모습보다 저의 여자친구가 장모님께 더 적극적으로 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수모를 줄 만큼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모가 아저씨께서 하신 제 칭찬으로 변할 리가 없었죠.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에게 설명해줬던 장모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과거 부유했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장모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돈이 중요했을 것이고 딸 덕분에 다시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었겠죠. 생각이 정리가 되자 수모를 당했을 때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말로는 딸의 행복을 가장 위하는 사람처럼 굴더니 결국에는 돈에 목을 매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평소 여자친구가 장모에게만 너무 엄격한 기준과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상대하고 봐줘야 하는 사람이 맞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본가로 도착을 했고 먼저 도착해 있던 여자친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려 하는데 안쪽에서 예비 장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동안 들었던 내용이지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로 저에 대한 칭찬이었거든요. 제 칭찬인 걸 듣게 되자 저와 여자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돈께서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 조금 안정이 되네요. 항상 우리 진석이를 보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분일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곧고 올바른 분들이셔서 우리 사이가 저렇게 잘 갔나 싶었죠.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도움 안 주고 싶은 부모는 어디 있고요. 다들 보장되고 편한 길을 찾는데 스스로 세상과 부딪힌 진석이나 자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참으시고 그 과정을 지켜보신 부모님이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자기한테 맞는 반쪽이 딱 있나 싶네요. 우리 수연이도 진석이한테 갈고만이처럼 똑 닮아 있잖아요.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대학 때부터 혼자 자립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두 사람 다 부모 지원 없이 사업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천생연분이 없죠. 이 아이들 우리가 백년해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사돈?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 예비 장모의 노골적인 제 칭찬에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더군요. 그때 당장 들었던 생각은 예비 장모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마음이 여린 어머니를 빨리 피신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또한 저와 생각은 달랐지만 그 상황을 종료시키고 싶었던 마음은 같았죠. 두 얼굴의 어머니가 창피했던 여자친구는 거실로 들어가 저희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자신의 모친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뱀이 또 아리를 뜨는 것처럼 저희 집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떠나려 하지 않았던 예비 장모는 자신을 끌고 가려는 딸의 팔을 내려치면서까지 저희 집에 남아있으려고 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폐를 많이 끼쳤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가요. 어머님 피곤하세요. 얘가 시어머니 될 분도 있는 곳에서 왜 이래? 너 지금 집안 어른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안사돈께서 피곤하시기는 뭐가 피곤하셔. 나랑 지금까지 웃고 즐기고 계셨는데 내가 너랑 진석이 사이에 진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야.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괜히 정신사납게 거기 서 있지 말고 엄마 옆에 앉아서 조용히 어른들 하는 이야기나 듣기나 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엄마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우선 나가서 이야기해요. 좀 가만히 있어. 너희들 결혼 확정지어야 한다니까 얘가 왜 이래? 그만하시고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죠.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시달려 힘들어하시는 표정으로 보이는데. 어머, 정서방도 왔었구나. 너희들 같이 있다가 온 거니? 뭐야, 그럼 내가 생각한 것처럼 너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럼 엄마한테 수연이 너가 빨리 말을 해줬어야지. 정서방, 오해하지 마. 이게 어머니가 나 그냥 태어나놓고 있던 거야. 자네가 얼마나 건실하고 좋은 청년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물론 자네와 수연이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돈께 아이들 다시 이어주자고 온 거긴 한데,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좋은 걸 알게 되었으니 온 김에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상견례를 또 할 필요 있겠나?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우리 두 사람에 대한 결혼으로 자신의 앞날을 보장받아야 했는지 예비 장모는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웃으며 상견례 자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당장 예비 장모를 번쩍 들어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지만 어머니까지 계시는 곳에서 차마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정중하게 나중에 자리를 맞는 걸로 하고 집을 떠나달라고 했어요. 저랑 수연이도 아직 나눌 이야기도 더 있고요.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들로 저 스스로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정리하고 생각할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더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수연이와 다시 이야기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저희 부모님과 말씀 나누시기로 하죠. 자네 설마 그때 내가 조금 살살맞게 대해서 그러는 건가? 내가 자네가 이렇게 오해를 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해주는 건데, 나는 자네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마음은 진실한지 그 각오를 확인하려는 마음에 하는 행동들이네. 내 평생을 정성 들여 키운 수연인데 그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어? 안 그렇습니까, 사돈? 저와 여자친구가 예비장모를 집에서 끌어내려고 할수록 예비장모는 저희 어머니를 물고 늘어지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장모를 제외하고 우리 세 사람 전부 다 난감해하던 차에 아버지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상보다 일찍이 집으로 들어오신 아버지로 인해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본래도 저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신 아버지께서 염치 없는 예비장모와 어이없는 이상을 알게 되신다면 분명 수영이와 하는 결혼을 좋게 보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부모님과 다시 교류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또다시 결혼을 반대하시는 아버지와 대립을 하며 나를 세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듯 했죠.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게 수연이 어머님이신데 오해가 있으셔서 어머니를 뵈러 오셨어요. 우선 안방으로 가시죠.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어머, 진석이 아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진석이가 결혼 준비하고 있는 수연이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진석이가 누구 닮아서 외모가 수려한 건가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빼닮았던 거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진석이 아버지 장석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오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에 대해서 아직 아이들끼리도 정해진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원래는 두 사람 사이가 멀은인 줄 알고 안 싸던 데는 대책을 세우려고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아주 잘 만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행동을 우리 사이가 오해를 해서 결혼 계획을 하는데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이 되어서야 이렇게 직접 만나 오해가 풀렸고요.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번거롭게 상견례 자리를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괜찮으시다면 오늘 애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들끼리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확실한데 부모가 되어서 하루빨리 부부 연을 맺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 아버지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든 저와 여자친구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마음고생을 하게 될 건 기정사실이었고, 결혼을 승낙하신다고 해도 예비장모의 시커먼 속내로 고통받을 시간들이 그려졌거든요. 예비장모의 말을 다 들으신 아버지 입가에서 작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떼셨죠.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자식 잘 되라는 마음이야 모든 부모들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 아들 잘 되라는 마음에 그쪽 집안에는 보내질 못하겠네요.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혹시 지금 저희 형편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 수연이가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예전에는 잘 나갔다고요. 사돈 댁만큼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도 콧방귀 꽤나 끼었던 집안이에요. 못 믿으실 것 같아서 말한 건데 김만호 씨 아시죠? 최근에 우리 진석이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진석이 아버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분께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부군께서 이끌어 가시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의 집까지 찾아와서 억지를 피고 있는 당사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내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들어서 우리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쪽 집안과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야말로 어떤 아들인데요. 부모가 지원을 다 준다고 해도 들어가기 힘들 대학 들어가서 내 도움 한 푼 없이 대학교 4년을 마쳤습니다. 그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는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런 유혹 전부 이겨내면서 어엿한 사업체도 이끄는 사장이 된 내 아들입니다. 내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그렇지 다른 아버지들 같았으면 내 아들 등이 없고 자랑을 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그런 내 아들을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결혼 얘기를 꺼냅니까? 내 아내와 내가 당신의 시커먼 속도 모를 줄 알아요? 수연이 이야기는 익히 들어와서 며느리 삼을 생각은 있지만 당신과는 사돈 맺을 생각 없습니다. 괜히 애들 난감하게 만들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예비 장모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모두 알고 계신 상태였었습니다. 우선 아저씨께서 저와 만났던 그날 바로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셨던 아저씨께서는 예비 장모에게 갖은 무시를 받고 있는 저를 보셨고 그 상황을 중재하고자 우연히 저와 예비 장모를 아는 척 하시고 자리를 떠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되셨던 아버지께서는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홀로 마음 아파하셨고 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버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던 거죠. 저는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결혼 준비에 답답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친구들이 솔직하게 제가 당했던 수모까지 아버지께 말해준 거죠. 아버지께서는 무뚝뚝하고 저에게 관심 없어 보이던 겉모습과 달리 마음속으로는 저를 대견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술을 취하실 때면 항상 친구분들에게 제 자랑하는데 바쁘셨다고 하네요. 그런 아들이 겉모습 때문에 얼굴에 소금을 맞고 무시를 당한다고 하니 예비 장모가 미우셨던 거죠.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장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저희 모두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놀라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진석이를 무시하다뇨?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오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소중한 딸을 건네줘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일이었어요. 그 오해도 오늘 좀 전에 다 풀었고요.
그런 걸 그쪽은 오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도 우리 귀한 아들의 장모님이 되실 만한 분인지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여보, 소금 좀 찾아서 가져와요. 이왕이면 아주 굵은 소금으로. 따님을 생각하실 만큼 저도 제 아들을 많이 아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테스트가 남아있을 거니 마음 단단히 먹고 계세요. 장모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설마 이름도 나 있는 사람이 그런 짓까지 할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장모의 아니란 생각은 융단 폭격을 하듯 떨어지는 소금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 한두 번 상대한 줄 알아? 그저 지 생각만 하고 가족들 등 뒤에서 엎혀서 피 빨아먹는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족속들이야. 당신 수연이한테도 엄마 노릇 안 하고 살았다며? 대학생 때부터 자립? 내가 알아내어 듣기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혼자서 어른처럼 살았던데 자식 그렇게 방치한 것도 당신 부군이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그런 거야. 부군을 생각하면 더 자식에게 잘했어야지. 혼자서 저렇게 잘 큰 자식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식에게 부담 덜 되려 노력이나 할 것을. 이번에도 자식 앞길을 망치려고 들어? 어디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내 품에 있는 아이들에게 모기 주둥이처럼 빨대 꽂을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세척에 내리는 굵은 소금 줄기에 예비 장모는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길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도움에 손길을 뻗었죠. 하지만 여자친구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긋지긋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장모를 모른 척했죠. 수연아, 너희 시아버지들 분께 다 오해라고 말씀드려. 내가 널 얼마나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 뭐 잘못하시는 것 같아. 엄마, 이제 그만해요.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 엄마가 다 자초하신 거예요. 솔직히 엄마가 저희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주신 적 있으세요? 맨날 옛 친구들한테 잘 보여서 남는 물건이나 얻어보려고 기웃거리며 쫓아다니는 게 바빴지. 저에게 신경이나 쓰셨던 적 있냐고요. 저도 결혼하면서 엄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젠 더는 안 되겠어요. 딸이 하는 말에 무엇인가 느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그 장소에서는 동정심과 거짓말이 통할 상대가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장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장모를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와 저는 고심 끝에 이전 계획처럼 장모를 배제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괜히 참석의 의미를 둔다고 데려와봤자 또 예측할 수 없는 큰일이 생겨버려서 한 번 있는 소중한 결혼식을 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수연이가 걱정된다며 집으로 거의 매일 불러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는 그날의 일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있고, 저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던 어린 시절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행복하긴 한데 앞으로가 고민이긴 합니다. 지금처럼 아내의 어머니와 남잠처럼 지내야 할지, 아니면 취소한 자식 사이 노릇을 해야 할지 두 생각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아내는 전자이긴 한데 제가 마음이 좀 걸리네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